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김프로 오마카세. 자, 지금 오늘도 이제 오셨는데, 자, 오늘 새해가 밝았습니다. 자, 을사년, 예, 새해가 밝았고, 자, 지금 현재 코인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어제 제가 좀 짚어드렸던 내용을 살짝 복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어? 자, 뭐냐면, 여기서 어제 딱 제가 찍었던 시점이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온다? 이제 폴링 웨지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95K까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지금 95.5K에서는 저항받을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저항받게 되면 사실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리테스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매수 타점을 잡을 때 뚫어낸 이후에 지지받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들어가자. 요게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영상 내용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또 뭐 이게 네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라는 분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시 요 추세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어디서 지금 저항받냐면 결국에는 지금 95.5K 요 구간이 이제 저항 라인입니다. 우리가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저는 추세 회복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됐을 때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이런 위험도 물론 있는 구간이고 여기서 상방에 대한 부분이 물론 뭐 나와줄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사실 51대 한 49 정도예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하락이 51,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49인데 지금 또 패턴상으로는 이 폴링 웨지가 또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가 조금 상승이 나왔을 때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려면 결국에는 95.5K를 뚫어낸 이후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요 구간에서 우리가 뭘 합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은 어떻게 봤을 때 저항을 받았잖아요. 저항을 받고 지금 리테스트 받는 이제 구간이란 말이에요. 조금 아직까지는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안 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그 뭡니까 그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이제 텔레그램 상으로 이렇게 이 시황을 좀 짚어 드리거든요. 지금 이제 신청해 주신 분들 요렇게 이제 들어 입장을 시켜 드리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그래서 요렇게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 드리고 있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상방 돌파 시도가 나와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역 헤드 앤 숄더의 조건은 자, 요 라인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 라인. 이 동글베이 친 이 라인.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시 92.8K 요 정도 라인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되면 다시 한번 저가 테스트가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라인 92.한 8에서 한 90, 뭐 93K 정도가 좀 지지가 되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좀 강조 드리고 싶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어져야 다시 한번 95K 여기를 한번 뚫어내는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추세 이렇게 다져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 이탈이 나오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200 EMA를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다? 하방이 강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관망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다. 그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좀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뭐 알트 중에서도 조금 우리가 분할 매수 접근해 볼 만한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 일기에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 일기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신청 방법은요, 제가 요 영상 딱 찍어보면 여기 다 이 기재를 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프로 텔레그램 정보방 바로 입장 방법, 여기서 해당 링크 입장 신청을 하고 영상 하단에 좋아요 누르시고 댓글로 일기 신청이라고 해주시면 확인 후에 초대를 해드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신청은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서 지금 초대를 못 받는 분들이 꽤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제가 이제 좋아요 누르고 이렇게 지금 이 하트표 답변을 드린 분들은 다 초대를 해 드린 사람들입니다. 초대를 해 드렸고, 예를 들어 로스6437님 같은 경우는 자 볼게요. 찾아봐도 없고요. 손임모, 임모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뭐 이분도 없고, 이수영님, 수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초대를 못 드리고 있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니까. 이게 누군지 알고 제가 도균님도 마찬가지고, 범이님, 이분은 범이님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이라고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초대를 해드리는 거고, 그럼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드립니다. 나머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초대를 안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 조건을 잘 맞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이 대화명이랑 이 지금 뭐냐 유튜브 요 댓글 요 대화명이랑 좀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초대를 해 드린다. 우현님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코인 오마카세 가족방 1기에 들어오실 분은 그렇게 조건을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요즘 좋아요가 좀 부족한데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많아야지 저도 좀 여러분들께 성심성의껏 원래 그 성심성의껏 좀 찍어드리긴 합니다만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찍어드릴 수 있는 건데 좋아요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누르는데 뭐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계속 좀 관망을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좀 추세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일봉상으로 만약에 이 구간만 잘 지켜지게 되면 다시 한번 상방 돌파 시도는 나와줄 수가 있다. 근데 만약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이탈되게 되면 조금 좀 빠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이 어떻게 봤을 때 이 양 어깨 구간, 우리가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이런 거잖아요. 이게 대가리고, 그죠? 대가리고 어깨예요. 어깨, 그죠? 어깨. 그러니까 양 어깨가 어느 정도 대칭 구간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헤드 앤 숄더잖아요. 요거를 뒤집은 게 뭡니까? 역 헤드 앤 숄더잖아요. 역 헤드 앤 숄더, 헤드 앤 숄더 이후에는 이 시세가 쭉 빠집니다. 사실 역 헤드 앤 숄더 이후에는 시세가 올라가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지금 구간 92.8K 구간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일단 어느 정도 현금 비중은 좀 있어야 된다.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유리하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지금 구간에서 싸게 산 코인들을 다 팔아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지금 어떻게 봤을 때 박스권 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박스권 상단 라인이고 이게 지금 박스권 하단 라인이거든요. 지금 상단 라인, 하단 라인 이렇게 계속 지지고 볶고 하면서 이제 뭔가 매집을 하는 거예요. 매집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 하단 라인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빠르게 회복이 나와 줄 수는 있으면 요런 식으로 나와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단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봤을 때는 좀 베팅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이긴 하나, 우리가 그냥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확인을 하자는 것은 결국에는 4시간 봉 상으로 어디 200 EMA를 돌파하는 그 구간, 돌파하고 지지받는 구간,
여기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 결국에는 이 흐름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4,000달러를 뚫으러 올라갈 수가 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 회복이 되려면 결국에는 200 EMA, 4시간 봉상으로 200 EMA를 뚫어내줘야 된다. 여기서 저항받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이 이평선 라인들이 좀 수렴 구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조금 방향성을 좀 보여줄 때가 되긴 했고요. 지금 다 지금 1시간 봉도 마찬가지 지금 수렴 구간이에요. 수렴 구간에서 방향성을 뭐 위든 아래든 보여줄 때가 곧 머지 않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추세 요것만 잘 지켜지면 위로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니면 요런 식으로 뺐다가 갈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지금 방향성 상으로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지금 수렴 구간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오늘 밤이건 내일이건 방향성을 충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도미넌스 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 좀 상방으로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58%에서 한 좀 오버해서 59%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그 시총 차트를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그어놨는데, 저희 텔레그램 안에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제가 이렇게 저점에서 고점을 딱 그어 봤어요. 고점 라인대를 이렇게 그어 보니, 그죠? 아니,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자, 그어 보니 대략적으로 지금 뭐냐면, 자,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이제 드리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 실용적으로 이제 봤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상방이랑 이 하방을 두고 상방 추세, 하방 추세를 두고 이후에 이제 발생되는 이런 조정,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왔을 때 조정 구간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면 이제 이 저점에서 고점대를 이렇게 딱 그어봤을 때 중요한 레벨들이 있어요. 0.382 구간이 있고 0.5 그리고 0.618 구간 그리고 0.786 구간.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38.2% 떨어지는 구간, 그리고 0.5 구간, 50% 떨어지는 구간이겠죠. 그리고 0.618 구간은 61.8% 떨어지는 구간이죠. 그죠? 그럼 0.786, 78.6% 되돌림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0.5, 특히나 이제 0.618 구간, 이 구간이 어떻게 봤을 때 황금 비율로 매우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거나 저항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0.5 한 50%,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 50%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 구간부터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좀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0.5 그리고 0.618, 0.786 구간 정도 봤을 때 지금 구간은 우리가 매수 타점으로 어느 정도 잡아볼 만은 하다. 신규 매수 타점으로. 그 다음에 0.618, 0.786 구간까지 열어두고 지금은 1, 2, 3분할이면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최저점을 잡기는 힘들어요, 사실. 최저점을 잡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구간에서 잘 분할 매수로 모아간다라고 하면 올해 2025년 불장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지금 시즌 종료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지 마세요. 뭐 트럼프가 이제 올해 어떤 일들을 할 줄 알고, 그죠? 어떤 일들을 할 줄 알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과거의 어떤 사이클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올해 한 3, 4월 달에는
이게 뭐 시즌이 종료가 되는데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기존에 들어왔던 수급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러 이제 기관들 금융권에서 순매수가 들어와 주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봤던 장세랑은 다를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흔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1위 하시는 분들은 굳이 1위 할 게 있겠느냐?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규제 내용 막 나올 때 2022년도 그때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계속 말씀드려. 내년도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할 그 암호화폐 공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떤 코인들이 좀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친구들을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떤 친구들? 트럼프 정부에서 수혜를 제대로 받을 코인들을 사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 차기 트럼프 정부에서 이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CFTC 여기 지금 위원장이 지금 현재 A16Z 안드레센 호로위츠라는 이제 기업의 이런 암호화폐 정책 총괄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자 이분이죠. 브라이언 컨텐츠. 자, 이 발음이 좀 어려운데 트럼프 considers Brian Content for CFTC chair to oversee cryptocurrency regulation. 그죠? 요걸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 양반을 좀 임명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좀 최근에 이제 A16Z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양반이 딱 이번 올해 이제 1월 20일 이후에 딱 임명이 되기만 하면 지금 떡상할 코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A16Z가 투자한 프로젝트 관련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이 누가 될까? 그죠? 해당 포트폴리오 코인들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앞으로 나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런 코인들은 뭐가 있을까? 그럼 제가 찾은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박스권 매집 구간에 있는 지금 아직 시세를 주지 않았던 지금도 굉장히 차트가 괜찮은데 요 코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규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코인 올릴 수밖에 없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2025년 대장은 바로 요거다, 요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이 2025년 트럼프 대박 코인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받는 방법은요. 요 하단 전화번호 010-8132-7765로 트럼프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 이제 비트코인 MVRV Zscore. 자,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의 이런 과대 그리고 가소 평가 요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온체인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지표를 해석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이 뭐냐면 이 검은 선이 이제 마켓 캡이고 파란 선이 이 리얼라이즈드 캡이고 그리고 노란 선이 이 Z 스코어입니다. 자, 마켓 캡 같은 경우는 전체 이제 시가총액이에요, 비트코인에. 그러니까 시가총액 어떻게 계산합니까? 비트코인 가격 예를 들어 얘네가 지금 현재 10만 달러다. 10만 달러고 예를 들어 현재 발행량이 1900만 개다. 뭐 이렇게 쳤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자, 요게 이제 시가총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시세 곱하기 비트코인의 수량 1900만 개라고 하면 요게 이제 그 마켓 캡이 되는 겁니다. 그럼 리얼라이즈드 캡 이건 뭐예요? 실현 가치죠.
그러니까 각 이제 비트코인이 마지막으로 이동했을 때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실제로 지불한 평균 가격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이 고래가 이 3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죠? 그러면 3만 달러에 샀는데 B라는 이 고래에게 4만 달러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비트코인의 리얼라이즈드 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4만 달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비트코인의 이 마지막 거래 가격을 합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Z 스코어는 뭐냐? 이 마켓 캡이 있고 리얼라이즈드 캡이 있는데 이것들의 차이. 요거를 갖다가 Z 스코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쉽게 말해서 현재 가격이 사람들한테 실제 지불한 평균 가격보다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자면 Z 스코어가 예를 들어 높다. 지금 높은 수준에 있다. 그럼 현재 가격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한 가격보다 매우 높다. 그러면 이거는 과열이죠, 과열. 그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겠죠? 그리고 Z 스코어가 낮다. 이건 뭐겠어요? 현재 가격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지불한 가격보다 낮다라는 거죠. 그럼 저평가 가능성이 있겠죠. 저평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Z 스코어가 한 7보다 낮으면 여기부터 지금 가열이거든요. 이 구간이 가열인데 7보다 낮으면 어떻게 되냐? 7보다 낮으면 뭐 여전히 특히나 지금 구간은 2점 몇이거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 어떻게 봤을 때 좋은 매수 기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7보다 높은 경우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익 중이고 수익 실현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MBRB Z 스코어 자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2024년 27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2.66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시세 구간은 여전히 이 불장의 고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여전히 아직 그 과열 구간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전히 상방으로 올라갈 여지가 높다, 크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하나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월 1일인데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좀 볼게요. 오늘 이제 1월 1일이고 오늘 이제 미국 부채 한도 증액의 시한일이다. 그리고 119대 신규 의회가 1월 3일 곧바로 편성된다라는 점에서 단기 유예 가능성이 높다. 그럼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겠죠. 유예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지금 폐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예를 한다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유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9대 신규 의회 소집이 이번 달 이제 1월 3일부터 시작이 되고 7일부터 10일 CES 2025.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이제 그 AI 관련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에서는 빅테크 기업들 조금 이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뭐 이런 친구들이 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CES 관련한 좀 모멘텀이 이번 그 1월 7일부터 10일 중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기업의 어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S&P가 어느 정도 좀 강세를 보여주거나 약세를 보여주거나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S&P가 같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같이 흘러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결국 유동성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실적이 좀 무난하게 나와야지 우리 코인 시장에도 좀 나쁘지 않은 그런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1월 20일부터 이제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또 엄청난 또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번 달에는 FOMC 회의 금리 뭐 그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2월 중에 100일 액션 플랜 정책 초안들을 이제 제시를 해 나갈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취임을 앞두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트럼프 취임식까지 어느 정도 좀 우상향을 그려주다가 트럼프 취임식 날 제로 소멸으로 내려갈 것으로 봤는데 지금 뭔가 이제 선제적으로 조정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우리가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아웃라인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우상향을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해서 추격 관찰할 필요가 있겠고 아마도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나스닥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비트코인도 살 이제 눈치 장세가 좀 펼쳐질 것 같긴 한데 그걸 좀 우리가 내일부터 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뭔가 지금 현재 좀 모멘텀이라는 게 좀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코인 시장의 어떤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모멘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그죠? 하여튼 요 부분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 비트코인의 주봉은 지금 이제 3주 연속 음봉을 내어주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현재 그 11선 구간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11선을 강력하게 좀 이탈하게 되면 좀 여기까지도 좀 뺄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이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4주 정도 이제 좀 깊게 내뺀다라고 하면 4주 정도 조정을 줬다가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과연 이번 주에 주봉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월봉이 거기에 따라 갖고 또 결정이 되겠죠. 하여튼 역시나 좀 애매한 구간이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좀 간만 포지션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면서 현금 비중 한 30% 정도는 가지고 있으신 게 유리합니다. 뭐 상방으로 가건 하방으로 가건 확실한 구간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CMA 갭 상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서 이 CMA 갭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한 여기가 구간이 80K 정도 되는데 80K에서 78K 정도 되는데 지금 당장 여기를 메꾸고 간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여기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충분히 여기까지도 뭐 갈 수도 있겠지만 당장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제가 짚어 드릴 테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80K를 바라본다. 지금 뭐 90K도 안 무너졌는데 80K를 본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뭐 눈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고 결정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리고 지금 업비트 상으로 원화 차트로 보면 이 볼린저 밴드 비트 같은 경우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에서 다시 지지받고 다시 상방 시도를 하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 스텔라루멘 결국에는 이 리플과 이제 커플링 되는 이 스텔라루멘 역시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에서 다시 상방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아직 추세 하방이 강하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한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와 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애매모시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멘틀을 좀 언급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멘틀은 상방 쪽으로 지금 추세를 잘 틀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피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바닥을 잘 잡아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트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2, 3분할 정도는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매집을 해야 된다. 그 부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뭐 사실 이제 주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좀 매력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드리프트 역시 제가 최근 들어하고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코인이긴 한데, 요것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수이, 세이도 진짜 많이 빠졌네요. 세이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세이. 자, A부도 조정을 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더리움 지금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 레이어 제로도 마찬가지 건강한 조정 주고 있고 거래량 없는 음봉 터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코인들이 있으면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순차적으로 해서 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리고 김프로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자, 시황 제가 면밀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입장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족구 대알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